서울의 한 지하철역 정문 입구, 교복을 입은 채 여행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특이한 행색의 외국인 학생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불만인 듯 한 학생은 심지어 소리까지 지르며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촬영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인 여성이 다가오더니 외국인 학생의 휴대폰을 빼앗고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학생들은 어쩔 줄 모르며 매우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학생들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영재 고등학교에서 반장을 맡고 있는 케일리라고 합니다. 이제 막 신입생의 반장 임무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저는 얼마 전 학교 측의 배려로 1학년 운영위원회 친구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평소 한국의 K-팝과 드라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저는 어디로 입학여행을 가고 싶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고, 선생님께서도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로 입학여행을 가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너무나 흔쾌히 보내주시더군요. 미국의 몇 없는 영재 고등학교인 저희 학교는 매년 신입생들에게 입학여행이라는 혜택을 주기에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저와 같은 신입생들에게는 어떤 나라로 입학여행을 갈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저와 같은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친구들은 도대체 왜 한국으로 가자고 했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거나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고, 저 또한 굉장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계획 일정과 수업까지 조절되어 있던 상태였기에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한국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화를 내라는 설득을 했고, 결국 약 3주 뒤 학급 위원회 친구들과 함께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보호자가 없이 오직 학생들의 힘으로만 여행을 해내는 것이 입학여행의 취지였기에 저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한국어를 이미 많이 익힌 상태였고, 제가 가이드를 한다면 한국 여행의 소통은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주위에 있던 친구들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여기가 진짜 한국이 맞냐며 당황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친구들은 그저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다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서야 왜 친구들이 한국을 오기 싫어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 문화에 익숙했던 저조차도 실제 처음 겪어본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이미 미국과 차원이 다른 선진국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를 진행할 때부터 이미 수많은 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심사대의 줄을 벗어나 다른 사람 앞으로 새치기를 하거나 공항 내부 심사 대기장에서도 소란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 있던 한국인들은 모두가 시민의식을 준수하며 철저하게 줄을 서거나 공공장소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미국의 공항보다 더욱 규모가 크고 쾌적한 한국의 공항은 왜 한국이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트렌디한 나라인지 단번에 느낄 수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공항 이곳저곳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정말 몰랐다면서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한 친구는 공항 화장실이 호텔보다 좋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저희가 머무를 한국에서의 홈스쿨링 숙소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아무리 고위층 부자라도 대부분의 집들이 그저 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타운하우스에서 거주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방문했던 한국의 홈스쿨링 숙소는 뜻밖에도 엄청난 빌딩 그 자체였는데요. 당황스러운 숙소의 모습에 저와 친구들은 진짜 여기가 사람이 사는 곳이냐며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고 말았고, 바로 그때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현재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와 함께 한국어를 익히며 단기간에 홈스쿨링 숙소 사용을 안내해줄 한국인이라고 했고, 뜬금없이 눈앞의 기계에 자신이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하라며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살면서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집은 정말 처음이었기에 저와 친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단은 현재가 시키는 대로 눈앞의 이상한 기계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불러준 번호를 모두 입력한 바로 그 순간 신호음과 함께 엄청나게 큰 자동문이 열렸고,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빌딩 내부에는 인공정원과 폭포, 심지어는 디지털 자물쇠로 보안까지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저는 이렇게 비싼 숙소는 처음이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친구들 또한 미국이 제일 부자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한국은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곳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부럽다고 했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더니 저와 전화통화를 했던 현재가 나타났고 저와 친구들은 한국인 친구 현재의 안내를 받아 저희의 홈스쿨링 내부 숙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숙소 내부에는 미국의 최상류층이 사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내부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었고 저는 이렇게 비싼 숙소인 줄은 몰랐다면서 현재에게 혹시 부자냐는 질문을 건넬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너무 비싸서 한 번도 사용을 못했던 식기세척기는 물론 엄청나게 큰 냉장고가 무려 2개나 갖추어져 있었고 심지어 전기를 이용한 가스버너 시스템은 살면서 정말 처음 보는 가전제품이라 어떻게 쓰는지 사용법도 모를 정도였죠. 하지만 현재는 이 정도의 생활 환경은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수준이라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만 반복했고 그 순간 저와 친구들은 미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생활 환경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알 수 없는 우울한 기분까지 느껴지더군요. 영재 고등학교 출신인 저와 친구들은 그래도 미국에서는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지만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는 발끝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었고 저는 한국과 미국의 격차가 이렇게나 차이가 났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거실에 있는 월패드라는 것으로 내부의 공기 순환과 바닥 난방,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의 호출까지 가능했던 시스템은 보자마자 영화 속의 디지털 세상이 떠오르는 통합 시스템이었고 저는 어떻게 이런 영화 같은 나라가 있었냐면서 친구들과 함께 눈이 휘둥그레진 채 숙소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친구 페이지가 혹시 근처에 도서관이 있냐며 무언가 큰일이라도 생긴 듯 당황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는 자신이 진행 중인 수행평가 작성을 이어서 준비하기 위한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노트북을 켜보려고 해도 켜지지 않는다며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이더군요. 자세히 살펴보니 노트북의 배터리에 문제가 생긴 듯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까지 났고 저는 큰일이 났다는 생각에 바로 현재를 불러 어떻게 해야 되냐며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면서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니 노트북 가방을 챙겨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고 저와 페이지는 눈물을 닦으며 현재의 뒤를 따랐는데요. 그런데 집 밖으로 나온 현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층으로 내려가더니 이곳에서 바로 노트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린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단순한 거주지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놀랍게도 지하철의 중앙 통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대체 이게 뭐냐며 질문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의 경우 이렇게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직통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이 종종 있다면서 여기도 그러한 건물 중 하나라고 했고 곧바로 지하철 상가에 노트북을 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단순 휴대폰을 수리하더라도 무려 1년 이상 대기를 하거나 노트북의 수리일 경우 6개월은 기본인데 한국은 이러한 예약 과정 자체가 전혀 없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정말 한국 대기업 가전제품 회사의 서비스 센터가 영업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바로 옆에는 다른 브랜드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곧바로 수리할 수 있는 사설업체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노트북을 살펴보더니 사설업체로 가자고 했고 사설업체 한국인 직원분께서는 배터리가 불량인 것 같다며 30분 정도 뒤에 찾아오면 수리가 완료되어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군요. 저와 페이지는 무슨 헛것이라도 들은 듯 직원분에게 정말 30분밖에 걸리지 않냐면서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고 오히려 직원분께서는 앞에 밀린 수리 순서가 있어 이것도 조금 지연된 것이라며 미안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미국에서 하염없이 행정 절차를 기다리는 불편했던 생활과는 너무 다른 한국인들의 삶은 겪으면 겪을수록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고 노트북의 수리마저 바로 완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선진국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현재는 깜짝 놀라 당황하고 있는 저와 페이지를 보더니 아직 놀라움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바로 옆에 있던 한 가게에 들어가더니 여기서 논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면서 저희를 안내해 주었고 저는 현재의 안내를 받아 자동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머리가 멈춰버리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한국 드라마에서만 봐왔던 한국의 PC방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한국의 최신형 PC방에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PC방이라는 시설 자체도 보기 힘든 것은 물론 아주 가끔 이러한 PC방 시설이 생겨도 하루 만에 모든 컴퓨터 부품이나 모니터들이 도난을 당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범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듯 많은 한국인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PC방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PC방 내부에는 최신형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는 물론 밥까지 먹을 수 있는 식당 시스템까지 함께 운영되고 있었고 저는 정말 처음 겪어보는 한국의 PC방 문화에 한국이 이렇게나 디지털 인프라가 발전한 선진국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PC방 내부에서 문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프린트기는 물론 팩스와 스캔까지 할 수 있는 상당히 비싼 스캔 기계까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제가 다니고 있던 미국의 영재 고등학교에서는 프린트를 한 번이라도 하려면 그래도 돈을 좀 줘야 되는데 한국의 PC방에서는 그저 몇백 원으로 수백 장의 프린트를 무한대로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경험해본 페이지는 한국의 PC방이 마치 하나의 멀티플렉스 시설처럼 느껴진다며 얼른 자신도 수행평가 논문을 재점검해보겠다는 말과 함께 PC방의 프론트로 달려가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재는 굳이 프론트로 갈 필요가 없다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갑자기 자판기처럼 생긴 기계로 가더니 능숙하게 자신의 카드를 집어넣고 뭔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PC방에서는 지폐나 카드를 이용해 무인으로 PC방 시간을 충전할 수 있는 무인 결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PC방을 이용할 때 정확한 금액의 현금을 줘야만 하기에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한국은 미국의 PC방과는 차원이 다른 무인 결제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것은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신기했던 건 그러한 무인 결제 자판기를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도난에 대한 범죄가 너무나 심각한 미국과 달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이미 엄청난 선진국의 수준으로 성장한 듯 그 누구도 남의 것을 훔쳐가려는 행동조차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그저 마음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폐쇄적이고 답답한 미국의 PC방과 달리 한국은 모든 사람들이 밝게 웃으며 게임을 하거나 업무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으로 아예 이민을 올 수는 없는지 심각한 고민이 되더군요. 페이지 또한 노트북이 없어도 될 것 같다면서 한국의 PC방 컴퓨터 사양이 너무 좋아서 수행평가 논문 작업을 하기에 전혀 버벅거림이 없다고 했고 저 또한 청결하지 못하고 냄새나는 미국의 PC방 컴퓨터와 달리 너무나 쾌적한 한국 PC방 컴퓨터의 모습에 그저 감탄사만 나왔습니다. 약 30분 후 정말 페이지의 노트북은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한국인 사장님께서는 노트북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놓았다면서 따뜻한 배려심까지 보여주시더군요. 현재는 저희에게 시간이 조금 늦었으니 밖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고 저와 페이지는 그 순간 시간을 확인하고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저녁 6시가 넘으면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은데 시간을 확인했을 때에는 무려 밤 9시로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현재에게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이 밖에서 밥을 먹으면 너무 위험하지 않겠냐며 숙소로 돌아가기를 권했지만 현재는 어째서인지 폭소를 터뜨리고는 길거리로 나가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질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말대로 PC방 출구로 나온 순간 저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한국의 밤거리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길거리에는 낮보다 사람들이 더욱 많았고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PC방 주변에는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도 꽤 많이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저녁에 외식을 한번 하기도 힘든 미국의 위험한 치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그런데 길거리를 걸어가던 바로 그 순간 저는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길거리에는 아예 외부로 옷을 전시해놓고 옷을 파는 매장들이 꽤 많이 보였고 심지어 그곳에서 몇몇 한국인들은 옷을 직접 고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옷을 훔쳐가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한국인들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분들은 오히려 밖에서 옷을 골라 내부로 들고 들어가더니 양심적으로 결제를 진행했고 저는 어떻게 외부에 옷을 진열해 놓고 팔 수가 있냐며 정말 한국이기에 가능하다는 놀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현재는 저러한 야외 매장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며 그저 평범한 일상 중 하나라고 했고
저는 이렇게나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인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밖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친 저희 일행은 쇼핑까지 하며 저녁 시간을 더욱 알차게 보내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일주일 정도 남은 지금, 저는 숙소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한국으로 유학이민을 오고 싶다는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 부러운 나라이기에 저는 아마도 20살이 되면 곧바로 한국으로 오게 될 것 같네요.